안녕하십니까. 성시경 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배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성시경 쇼는 성공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시사경제 토크쇼를 표방합니다. 성공에 별 도움이 안 되는데 도대체 왜 듣느냐? 그러게요. 성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많은 분들께서 애청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는 춥지만 엄청 잘 지내고 있는 85년생 김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한 훈훈한 소리를 하려고. 네. 인사하시죠. 네. 예, 김성호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춥기 때문에 잘 못 지내고 있는 김성호입니다. 왜 추워서 왜 못 지내요? 요새 좀 나이를 먹었는지 온몸이 손발이 시려가지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요? 아직은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추우실 수 있다는 생각도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네. 각설하고 들어가죠. 저희 오늘 다룰 주제 미국 대선입니다. 예. 지난번에 미국 대선 특집으로 1, 2부로 나눠서 했는데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잖아요, 사실은. 중요한 이슈고 이게 지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이 물론 애초부터 예상됐던 시나리오지만 굉장히 지금 격렬하게 네.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 불복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우리 또 보수 쪽 유튜버, 네. 뭐 극우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 이런 데서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음모론적인 것들을 좀 쏟아내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논란이 있는 얘기들이 많이 그쵸. 나오고 있죠. 요거 팩트 체크 확실하게 해드리고 도대체 왜 아직까지 이렇게 난린가? 진짜 그럼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핵심 전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성시경 쇼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해야 되나? 당선인이라고 하면 그것도 엄청 뭐라고 하대. 예, 예. 아직 이제 선거인단 최종 그게 된 건 아니니까. 법적인 예. 당선인은 아직 아닙니다. 예. 대선 후보죠 아직까지. 네네네. 예. 대선 후보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를 지지할 생각이 없어요. 누구를 더 좋아하고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지난번에 사실 또 우리 네. 무슨 옷 색깔 가지고 우리 바이든 지지자라고 하고 장난입니다. 예. 오늘은 다 사견을 빼고. 네. 저는 오히려 선거 전에 트럼프가 이번에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할 맞아요. 그때 그 정도였고.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예. 아무튼 저희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방송이라는 거 핵심 전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법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 연방 총무청, 미국 연방 총무청에서 이렇게 당선 확정을 인정해주는 관리가 있어요. 인수위원회 사무실 키도 주고 예산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선관위에서 당선증 교부하는 그런 건데 아직 안 주고 있어요. 이 트럼프 측근이 총무청장인데 우리나라 지금 조달청인데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당선인이 아닌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 각국 정상들도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댓글 보면은 무슨 언론이 뭐 대통령 당선인을 정하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런 언론이 얘기죠. 정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언론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는 당선인으로 보도를 하느냐? 그거부터 일단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한참 됐죠. 일주일을 훌쩍 넘었고 개표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 사상 최다 우편 투표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편 투표가 확대된 거고 예. 네. 이 집계가 좀 늦어지는 지역이 있어서 개표가 안 끝난 곳이 상당히 되고 물론 개표가 안 끝났어도 수학적으로 우리가 당선 확정을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미 이제 남은 표를 다 개표해도 뭐 안 나온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결과가 안 나온 곳이 네 곳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알래스카 이 네 개 주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우리 미국 대선 매직 넘버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죠. 네. 270명. 이 선거인단 미국의 선거인단 대두고 헷갈리시면은 저희 지난번 특집 방송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헤럴드 스토리 핵심은 채널에서. 270이 과반수라는 거죠. 그게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네. 270명이 과반수기 때문에 그것만 넘어가면은 네. 270명도 이기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우리나라 직접 선거였으면은 이런 말 나오지도 않았어. 바이든 후보가 몇만 표죠? 7,620만 표. 역사상 최다 그렇죠. 미국 대선 득표수. 50.7%의 국민이 바이든 후보. 트럼프는 7,156만 표. 47.6%. 차이가 한
470만 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직접 선거를 했으면은 우리나라처럼 차이가 꽤 커요. 3.1% 포인트 차이면은.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이 7,156만 표도 사실 사상 최다예요. 지금 바이든 후보가 7,600만 표가 없었으면은 정말 많이 받은, 그러니까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직접 선거로 봤으면은 뭐 볼 것도 없이 바이든의 승리고, 근데 이게 선거인단 배정으로 가는 문제로 들어가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쨌든 매직 넘버는 270명. 근데 현재 확정이 나지 않은 4개 주를 다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적어요. 그리고 2개 주는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279명을 확보한 바이든이 당선인이다. 이게 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언론도 그렇고 세계 각국 정상들도 그렇고 영국 총리, 독일 총리, 일본 총리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정부가? 물론 이제 오늘 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약간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트럼프 이기행 정부가 나올 것처럼 하면서 세계 각국 정상들한테 확실한 거 아니다 바이든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선거 불복을 공화당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최종 결과는 저희가 볼 때는 또는 대부분의 국내외의 유수의 언론, 뭐 저희도 유수 언론인가요? 주요 언론이 볼 때는 끝났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저기 보수 진영 또 극우 진영 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 가지 선거 불복을 하고 있는데 뭐 음모론은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네. 하고. 가장 큰 게 뭐죠, 선배? 가장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펜실베니아 주 문제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의 개표 결과가 바이든 확정이 나면서 사실 이제 당선인이라고 언론도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 그 어떻게 승리 연설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한 거고. 펜실베니아 주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예. 만약에 펜실베니아가 바뀌면 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물론 펜실베니아가 바뀌어도 현재 아까 그 4개 주가 안 끝났다 그랬죠. 예. 그 중에 이제 2개는 바이든, 2개는 트럼프가 유력한데 펜실베니아를 뒤집어 져도 이 2개가 그대로 바이든이 승리를 굳히면은 그래도 바이든이 이깁니다. 그렇죠. 아. 네. 근데도 하여튼 펜실베니아가 가장 핵심인 거는 우편 투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주요 경합주 중에서 우편 투표 문제가 걸려 있는 게 펜실베니아 주인데 대선이 끝나고 도착한 우편도 개표하잖아요. 그렇죠. 주별로 달랐어. 근데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대선 끝나고 사흘 뒤까지도 받아주는 곳이었어요. 이거를 애초에 대선하기 전부터 미국 공화당에서 소송을 했었죠. 아니 어떻게 그러냐. 선거 당일까지만 들어온 것만 리걸한 거지. 합법적인 거지. 했는데 당시 연방 대법원이 기각을 했어. 왜 각 주의 사정들이라는 게 있는 거고 배달이 늦게 돼서 오는 거는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연방 국가니까요. 그렇죠. 연방 국가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소송을 냈어요. 트럼프 측이. 선거 이제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법관이 누구죠? 그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보수당의 대법관인데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 선거일 이후 11월 3일 오후 몇 시죠? 8시로 돼 있죠. 8시 이후에 도착한 표는 개별적으로 집계해라. 그러니까 이걸 뺄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야. 와, 이거 빼서 진짜 그럼 소송으로 뒤집히는 거 아니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한 표가 연방 우체국 USPS 집계에 따르면은 선거 이튿날이 한 3,400여 표. 그 다음 날이 1,400여 표. 합쳐도 5,000표가 안 돼요. 그 다음 날 선거 지나고 3일 뒤에 배달되는 거는 더 적었겠죠. 그렇겠죠. 그 표가 유효한, 그러니까 이걸 바이든과 트럼프를 뒤집을 만큼 유효한 개수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훨씬 적죠. 지금 현재 물론 펜실베니아가 아직 안 끝났어요. 98% 네. 개표율이긴 한데 자 바이든 후보가 336만 표, 트럼프가 332만 표 해서 한 4만 5천 표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4만 5천 표요. 네. 그런데 이 우편 투표 문제,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다 합쳐도 한 10,000표가 안 돼요. USPS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야, 그 뒤늦게 온 거는 빼버립시다라고 설령 트럼프 측에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4만 5천 표 차이를 뒤집을 만큼 유의미한 숫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 물론 뭐 다른 소송도 냈어 펜실베니아한테. 우리 뭐 공화당 참관인이 제대로 못 봤다.
뭐 이렇게 평등권을 침해했다. 그런데 이것도 근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심지어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도 이거를 생중계하다가 백악관 대변인이 생중계하고 있는데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TV를 끊었어요. 나오는 거. 생중계를 끊어버렸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뒷받침할 세부적인 근거가 없으면은 계속 보여드릴 수가 없다. 증거를 갖고 오면 다시 방송 내보내겠다. 친트럼프 방송인 폭스뉴스에서. 지금도 폭스뉴스는 사실 그냥 신트럼프적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이제 등을 돌렸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보수 성향이고 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폭스뉴스에서도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개표 과정에 참관인이 못 들어갔다. 이거 이미 다 저기 폭스뉴스 자체에서도 팩트 체크가 다 끝났어요. 이 필라델피아에 나갔던 기자가 이 의혹에 대해서 사진 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트럼프 캠프가 주장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 무슨 수를 써도 뒤집히기가 어렵다. 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거가 끝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해는 가는 거는 예. 우편 투표잖아요. 근데 우편 투표가 보니까 이게 매우 명백하고 무결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사람이 하는 거고 실제 물론 현장 투표도 성형하고 네, 신분증 네, 네. 위조에 과하면 그럴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예컨대 나오는 게 뭐 사망한 사람한테 뭐 우편 나왔다. 용기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도 이제 유권 투표 가지고 막 유죄도 있었고 약간 좀 선거가 잘못 돌아간 것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약간 불신이 있다 보니까 우편 투표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야, 21세기 미국에서 네네. 우편 배달로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게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례 없는 상황이 현장에 가기를 다 꺼려하고 그러니까 각 주들이 우편 투표를 확 늘린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 투표를 못 하던 잘 안 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굉장히 투표를 많이 했고 그게 민주당이 훨씬 많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민주당 진영에서는 우편 투표를 해달라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논란들이 많이 논란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펜실베니아에서 이 뒤늦게 온 우편 투표가 설령 다 버려지더라도 지금 현재 판세를 뒤집기에는 굉장히 숫자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거 결과는 사실상 물론 뭐 미시간주나 조지아주나 뭐 개표 중단 소송도 하고 했는데 트럼프 측이 이미 1심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됐어요. 증거가 없다. 뭘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저 뭔가 이상해요. 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하면 다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지금 펜실베니아 주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또 주요한 음모론들 팩트 체크를 좀 하나씩 해볼게요. 네네. 뭐 음모론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가 100%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와 반대되는 반론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몇 예. 가지만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예.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미시간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미시간주 관련된 미시간주 관련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미시간주가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진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이제 개표함이 돌아가는데 예. 개표함에서 트럼프의 표 6,000표가 바이든의 6,000표로 이제 세워졌다는 거를 잘못 세워진 거예요? 네, 잘못 세워졌대. 그게 이제 당국이 이제 수용을 즉각 했대요. 여기 나온 거에 따르면. 실제로 그랬군요. 네, 거기까지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오케이가 되는데 이제 이걸 보고 사실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사실 왜 기본적으로. 잘못 개표가 되지? 네, 컴퓨터로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제기되는 이제 의혹이 뭐냐면 이 개표함을 이 개표함을 만든 회사가 도미니안 보팅 시스템이라는 데인데 도미니안 보팅 시스템. 네네. 거기에 실제 소유주가 중국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중국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랑 좀 약간 이렇게 서로 쿵짝쿵짝 맞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중국을 때려 잡으려는 예, 미중 예, 갈등을 예. 보이고 있었으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중국이 개입해서 그래서 선거 조작을 이렇게 개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댓글 봐도 중국 개입설이 굉장히 예.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중국인에 대한 혐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아니 뭐 차이나머니 예. 언론사들한테도 니네 다 예. 차이나머니 그런 얘기도 하고 받아서. 있고요. 여러 가지가 참 이게 참 황당한 얘기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드는 거가
이제 NBC 뉴스, 그러니까 미국의 NBC 뉴스라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가 M 아니고 N이죠. 그렇습니다. 네. 발음이 좋고요. 예, 문화방송 아니고 네. NBC. 지난해 12월 19일 보도를 인용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한번 직접 봤는데 이 개표기에 관련된 거군요. 예,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인가 중국 거라는 걸 뒷받침하는 뉴스가 MBC 뉴스에 나왔다고 뒷받침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결론적으로 예. 말씀드리면은 이 뉴스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대한 뉴스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큰 개표 시스템 관련 회사인 일렉션 시스템 앤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있대요. 예. 그 회사를 다룬 뉴스고요. 다른 얘기네 그러면. 예, 약간 주제가 애초에 소재가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국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 일렉션 시스템 앤 소프트웨어도 중국 소유가 아니라 중국산 부품을 쓰게 썼대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부품을 써? 그러니까 만드는 내부 이제 어떤 부품 같은 거 쓸 수가 있죠. 근데 나오는 게 중국, 그렇다고 이 회사도 중국 소유는 또 아니에요. 부품이 중국 거다. 메이드 근데 인 차이나다. 제목에 근데 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 차이나 파츠라고 처음에가 나와요. 파츠가 부품인데. 부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차이나 부품을 일렉션 시스템 앤 소프트웨어라는 회사가 썼을 뿐인 건데 딱 거기까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마치 방금 얘기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실소유주가 중국인 것처럼 와전되는 근거로 이 기사가 지금 얘기되고 있다는 걸. 상상력을 참 자극한.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다는 걸 일단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에 따르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무슨 중국 거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이게 조심. 배가 있다. 네,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그 유튜브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다가 블록체인으로 된 워터마크를 박아놨대요. 저도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 원소. 막 그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비방사성 투표용지를 막 추적할 수 있고 하여튼 막 이렇게 워터마크를 박아놨다. 이미 투표용지가 부정에 사용된 걸 알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리얼 투표용지를 가려낼 함정을 파놨다. 함정을 파놨다. 방지책을 만들어놨다고 주장하는. 국토안보부의 무슨 보도자료. 네, 보도자료 뭐 국토안보부 관련,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어떤 공공 부서 관련해가지고 이미 자료도 있다라는 식으로 캡처돼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스티브 피제닉, 제가 정확히 이 성함 이름이 약간 좀 스펠링이 읽기 어려운데 하여튼 스티브 피제닉이라고 할게요. 그분이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거 가지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로이터가 팩트 체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로이터 통신. 네, 로이터도 영국의 세계 최대 통신, 세계 최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가장 오래된. 네, 가장 통신사. 오래된 통신사죠. 그곳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는 워터마크 작업을 뭐 안보 관련된 그 부서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게 이제 사이버 위협을 방지하는 미국의 어떤 기관들이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CISA라고 하는 기관이거든요. 사이버 위협 관련해서. CISA? 네네네. 근데 사이버 시큐리티 앤 인프라스트럭처 시큐리티 에이전시래요. 어쨌든 그 두 기관이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은 아니 투표용지 자체를 설계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표용지 자체에 대해서 워터마크를 심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는 식의. 그럼 가짜 그 보도자료 조작된 건가 보네요. 약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사실 생긴 거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국토안보부가 무슨 워터마크 심었다라고 나오는데 실제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각 주에서 투표용지를 관리하는 거다. 제작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혹과 또 그에 대한 반론들이 좀 확실한 것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워터마크 이것도 무슨 가세연에서 보니까 뭐 트럼프의 함정을 파놔서 니네 뭐 댓글 봐도 그런 거 있잖아. 니네 다 걸려들었다. 약간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신. 아니랍니다. 국토안보부에서 워터마크 박은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또 팩트 체크 좀 해보죠. 아니 그런 것도 한참 돌아다니는 게 실제 몇 개 경합주에서 등록돼 있는 유권자보다 실제 투표한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권자가 100명인데 100명이 등록됐는데 120명이 투표했다. 그래서 뭐 턴아웃이 120%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런. 저도 봤어요.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정확히는 8개 주고요. 이게 처음에 와전된 게 어디냐면은 트럼프 선본 측이에요. 보면은 페이스북에 트럼프 네이션이라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선거를 독려하는 그 페이지인데 거기에 그 8개 주의 표가 올라온 거죠. 개표 결과가 나온 그 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면은 그 표가 한 3개 정도 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냥 스테이츠 그다음에 레지스터드 그다음에 프로젝트 보트.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턴아웃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유권자라고 다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등록 유권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을 해요. 미리. 그래가지고 나는 투표를 하겠다라고 유권자 등록을 하고 그걸 통해서 표가 얼마나 나오겠구나 이런 거 얼추 추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투표한 사람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실제로는 그
이게 그 로이터 통신에서 예. 그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등록한 유권자랑 그리고 실제 득표율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 실제 유권자가 등록 유권자보다 적습니다. 적은데 그럼 그 표에 나온 숫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 잘못된 거죠. 옛날 걸 갖고 온 거예요. 그 뭐 유권자 등록이라는 게 선거일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레코드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 레코드랑 갖다가. 실제 개표를 갖다 묶어놓고 본 거죠. 그래서 로이터가 팩트 체크한 걸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실제 등록 유권자가 그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훨씬 많더라고요. 네. 되게 팩트 체크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렇기 때문에라고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로이터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 거 보면은 실제 그냥 우리가 살펴보니까 네바다는 뭐 이랬다 이런 식으로 한 2줄 3줄 정도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만큼 팩트 체크를 하기가 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음모론에 가깝다. 네네. 음모론에 가까운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갖다가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포스팅을 해놨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걸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블라인드 처리를 해놨습니다. 블라인드를 하면서 그 앞에다가 false information이라고 써놨어요. 거짓된 정보. false information. 참, 뭐 다운 밸럿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뭡니까? 다운 밸럿이 뭐냐면은 다운은 그 내려간다는 다운이고요. 오늘 영어를 좀 너무 많이 쓰는데 밸럿이 뭐냐면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투표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를 위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다운벨럿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보면은 가장 좀 뭐랄까 많이 관심도가 높은 대통령부터 해서 특히 이번 미국 선거가 그랬죠. 대통령부터 해서 밑에 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리고 뭐 같이 뽑았으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여기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다운벨럿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를 쭉 내려가다 보면은 맨 위에 투표한 그 뭐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랑 바이든이겠죠. 그 뽑은 후보에 맞게 정당을 정당이나 이런 걸 다 같이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운벨럿 효과라는 거는 만약에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트럼프를 찍으면서 상원 의원이랑 하원 의원을 같이 찍고 공화당을 찍겠죠. 주로 찍는 효과가 있겠죠. 물론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특히 한국의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번에 선거 결과에서 상원이랑 하원 그러니까 하원은 민주당이 좀 이긴 걸로 되고 이기긴 했지만 공화당이 선전했고 상원은 공화당이 거의 이겼는데 이기는 걸로 이긴 걸로 거의 나오는데 트럼프만 졌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보수 유튜버 분들이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미국 외신 그 뭐 미국을 포함한 그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 그 의혹 제기를 하는 것조차 없고요 지금은. 전혀 얘기는 안 되고 있어요. 없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공화당 지지자라 공화당은 찍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싫어서 안 찍었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겠네 충분히. 뭐 맥케인 상원의원의 그 힘을 발휘했던. 그리고 이 다운벨럿 효과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이제 뒤에는 투표를 안 해버리는 사람도 많은데 대통령 후보만 찍고 뭐 상하원 의원은 투표를 안 해버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다운벨럿이 통상적으로 한 20%인데 그 20%라는 게 어떤 유튜버분의 주장인 거죠. 주장이에요. 확인되지 20% 통상 20% 정도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20% 정도가 그랬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고 뒤에는 아예 그냥 나 모르겠고 안 찍으면 안 찍은 비율이 기존에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바이든 당선인 뭐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34%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작의 증거라는 거죠. 바이든만 그냥 딱 찍어놓고 나머지는 안 찍어버린 이런 표가. 비율이 통상이면 20% 정도였는데 34% 정도 가까이 나온 걸로 봐서 너무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과 벗어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조작이나 바이든 이런 표를 조작해버린 거다. 이게 근거가 됩니까? 아니 일단은 저희는 이 외신 이건 뭐건 구글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주장하시는 게 스칼리라는 유튜버시죠. 그분들 조금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지금까지 그랬다 그래도 이번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맞는다 이렇게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얘기들 많이 하는 게 인과성이랑 상관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 얘기를 하는데 지난 선거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으면 그게 인과성인데 근데 이거는 좀 인과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가 따로 있고 이번 선거가 따로 있고 그런데 그런 따로 있는 선거 결과 사이에서 어떤 이렇게 유사한 점을 찾아가지고 상관관계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뭐 지난번에 이랬다고 이번에도 이렇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다운밸럿 얘기 뭐 트럼프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를 찍고 나머지를 아무도 안 찍은 그런 표가 거의 뭐 3분의 1 가까이 된다라는 거 저희가 어떤 근거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구글 외신 또는 뭐 사이트 들어가도 안 나옵니다. 이제 그 유튜버들의 주장이에요. 이렇게 높으니까. 근데 일단 근거 자체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그 근거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음모론 아니야? 부정선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기는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다. 사실 좀 한국에서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또 4.15 총선 맞습니다. 음모론자들과 굉장히 이어지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한국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한국에서도 뭐 부정투표다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소송전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부정성 4.15 부정선거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사전 투표랑 이제 본 투표가 4.15 때 워낙 이제 사전 투표 때가 민주당 지지자가 많고 이제 본 투표 때가 이제 지금 어디죠? 국민의힘인가요? 지금 국민의힘 이제 전체 미래통합당이겠죠. 그게 이제 서로 지지하는 비중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받아들인 측과 이제 이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들이 있는 건데 그때 맞아 그랬어요. 왜냐면 어떻게 사전 투표한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이렇게 많아? 그런 비슷한 그런 어떤 통계적인 숫자적인 비슷한 로직으로 지금 얘기한 뭐 20%가 원래 흐름인데 왜 바이든만 34% 32%를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예 뭐 비논리적인 얘기라고 저도 생각은 안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김성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건 아직까지 어쨌든 추론이고 어떤 그런 패턴에 대한 거지 그게 완벽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누구도 사실 확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약간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조금만 덧붙이자면은 그게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면은 그분들이 또 이렇게 사전 투표랑 그 현장 투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관내 사전 투표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가서 사전 투표 하시는 거랑 사전 현장 투표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 그러니까 우리 뭐 서울역 가서 하잖아요. 그런 게 또 달라요.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거 비율까지 계산해봤는데 서울, 경기, 인천이 똑같대요. 우리나라.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한창 돌았었죠. 네네네. 그거에 대한 반론도 있고요. 확실하게. 반론도 있고요. 참 이 세력이 좀 비슷하게 연계가 되고 음모론을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물론 뭐 저희가 이거를 신이 아닌 이상 이거를 뭐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 근거도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이거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음모론 뭐 한두 개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 가장 유명한 댓글에 맨날 보이는 거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3만여 표를 확 올라가는 중간 사이에 바이든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반대구나. 바이든 후보가 확 올라가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득표는 멈춰 있었다라는 보셨죠? 네. 이게 사실 지난번 우리 미국 대선 특집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Decision Desk HQ라는 이제 개표 득표 통계 업체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인정을 했어 오피셜하게. 이건 그냥 잘못 로우 데이터 자체를 잘못 받아서 우리 실수로 잘못 올렸다. 그래서 금방 정정을 했어. 근데 이거를 또 우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공유 막 리트윗하면서 이게 다 뭡니까? What is all about 이거였나요?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이것도 팩트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샤피펜 들어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하는 펜인데 뭐 샤피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로 찍으면은 트럼프 대통령 제대로 개표가 안 돼, 무효 처리된다. 무효 처리가 되는데 그 펜을 쓰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당국자가 이미 당연히 이 샤피펜 쓴다고 무효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밝혔고, 뭐 투표용지가 불타는 영상 이런 것도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게 한번 올라가면은 막 공유가 되니까 그들끼리는 이 버지니아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당국이 이미 밝혔습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이 불태워지는 투표용지가 가짜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표한 게 막 불태워지는 영상이었는데 공식 투표용지에 있는 바코드가 없다. 이런 조작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 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 우리 가세연을 제가 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런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기성 언론들에 대한 불신감을 활용을 해서 얘네는 안 다루 우리만 진실을 다룰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하는 거거든요. 유튜브 자기들 그러니까 쳐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당연히 팩트인 것도 있고 당연히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도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선거나 이런 건 되게 큰 문제고 민주주의와 가장 큰 이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분들이 주장하는 팩트나 어떤 추정들을 완전히 틀렸다고 배격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이 또 있으면 그걸 같이 균등하게 좀 얘기를 해서 논의를 좀 활성화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인 겁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자면은 예. 그 귀류법이라 그래요. 귀류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말을 철학의 많이 쓰네. 방법론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은 그걸 갖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고 예. 거기에서 가정을 세워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선거 결과가 조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 조작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 선거 결과가 조작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가정을 세워보는 거죠. 예. 그 예컨대 그 선거 결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려고 선거 결과가 조작이다라는 걸 가정을 세운다면은 반대로 이 선거 결과가 조작이라면은 너무 다양한 가능성이 필요해요. 무슨 뭐 민주당에서 심지어 저기 여당은 트럼프인데도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트럼프인데도 대통령이 공화당 정부인데 민주당이 선거 조작을 했다. 그쵸. 야당이 뭐 선거인단 섭외를 해야 되지. 거기다 뭐 중국 자본 들어왔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도 들어와야 되지. 그거를 뭐 미국 경찰이나 아니면 다 눈 감아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너무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컴의 면도날이 생각나네요. 이게 이제 비싼 얘기죠. 논리가 복잡한 거는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단순하게 단순한 게 정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자, 하여튼 마무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왜 싫어하겠어요? 바이든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뭐 차이나 머니를 먹어서 눈과 귀를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거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이 보수 유튜버들이 하도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으면은 조중동 우리나라 대표 보수 매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가 쓰는 이 바이든 트럼프 기사에도 가서도 야, 다 돈 먹었네. 이 언론이 다 이 모양이네. 이게 참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성 언론들이 스스로 신뢰가 좀 떨어진 부분을 자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지금의 이런 무슨 뭐 우리가 뭐 바이든을 해서 갖고 뭐가 있겠어요. 특히 보수 매체 같은 경우 저희도 뭐 경제지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유튜버들에 비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씁쓸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정말 조직적인 부정선거 움직임이 있고 근거가 있으면은 기자들이 더 먼저 팝니다. 이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미국의 CNN이고 맨날 막 CNN이 무슨 친민주당이고 바이든을 당선시키려 한다 해도 내가 CNN 기자라면은 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뭔가 진짜 조직적인 뭔가 있다. 그 파겠죠. 퓰리처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기자들은 다 관심병 종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거기서 혼자 영웅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CNN이 이쪽이라 완전히 다 입을 막고 있다. 자 이런 음모론 좀 이제는 그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 처만 드리면 그래도 음모론 하시는 분도 필요할 이렇게 방어를. 아니 왜냐면은 사람이 생각이 다양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좀 경계를 해주시되 다른 여러 가지 추정도 가능한 거니까. 음모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거고 네, 그게 같이 얘기하고 또 네. 근데 팩트면 팩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 근데 음모론이 민주주의를 좀 먹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저희 방송 오늘 보시면서 팩트 체크도 좀 해드렸고 했는데 펜실베니아주 얘기도 해드렸고 반론이 있으시면은 댓글 얼마든지 달아주시고 저희한테 메일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 대선 끝나지만 끝나지 않은 미국 대선 이야기 좀 나눠봤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